안녕하십니까. 육아포커스 이보연입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의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임신과 출산을 계획 중인 분들이 가장 관심 많은 것이 2022년 출생아 300만 원 지급일 겁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는 2022년 출생아부터 첫 만남 축하 바우처 200만 원, 첫 만남 의료비 바우처 1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인데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로 지급되며 지역에 관계없이 유흥업소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도만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내년 2022년 출산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2021년 2월 21일 오전 육아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한부모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청년 한부모 지원 연령대를 만 34세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오는 6월부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7월부터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부 홈페이지 등의 이름, 나이, 직업 등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N번방과 박사방 등 사건을 통해 드러난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경찰이 지난해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한 결과 1000여 명의 피해자들이 확인됐고 다수가 10대였습니다. 사회적 공분이 일면서 주요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는 등 처벌이 이어졌지만 유사범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측은 텔레그램 등에서 신분증 인증 등 보안을 강화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대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범죄가 계속되자 경찰은 잠입수사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와 시민단체 공청회 추진 등을 통해 아동 성범죄 위장 수사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을 얻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 경찰 관계자는 위장 수사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도 범죄 억제에 효과가 있다며 추가 피의자 추적 검거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디지털 범죄처럼 익명성지에 숨어 산다든가 등등 이런 이유로 전통의 기존의 수사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남전의 범죄자의 범행을 억제할 수 있다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범죄의 수사와 그 예방에 있어서 상당한 그런 전환점은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 등 해외 국가들은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실형에 처하는 등 중대범죄로 보고 위장 수사를 더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와 성희롱, 성폭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발표한 업무 계획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책 등을 만들고 관계부처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권익침해 방지과를 다음 달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하거나 착취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올해 여성폭력 실태조사에선 처음으로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등도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한국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정서가 만연했다는 온라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일상 변화를 조사한 결과 국민 정서가 코로나 블루를 넘어 분노 단계인 코로나 레드로 넘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응답자의 78%가 스트레스가 많아졌다고 답했고 불안과 분노가 커졌다는 응답도 60%를 넘었습니다. 실내외 활동은 여행과 공연 관람이 가장 많이 줄어든 반면 미디어 이용은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데요. 신학기부터 등교가 확대되는 만큼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 등도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대상은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입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국내 첫 접종임을 고려해서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요양병원 입원자와 종사자 등에 대한 접종이 차례로 이어지고 2분기에는 65세 이상 등이 대상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나 초등 돌봄 교실을 맡는 전담사 등은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교육부는 당장 신학기부터 등교가 대폭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이들이 우선적으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방역당국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보건교사라든가 학교에서 긴 시간 아이들을 돌봄 교실에 참여해서 아이들 돌보고 있는 교직원들이 교육 종사자 내에서도 좀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을. 앞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교육 종사자가 우선 백신 접종 대상에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경우 교사와 학교 관계자 등은 사회의 필수 인력으로 분류해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시킨 상황. 정부는 백신 수급 물량에 따라 논의를 거쳐 이들의 우선 접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지만 다른 우선순위 대상자들을 고려할 때 1학기 안에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코로나 장기화 여파에 자영업자는 물론 취약계층들은 더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도 버거운 이들이 많은데요. 일감을 찾아 나선 새벽 일용직 인력시장 현장의 모습입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4시가 지나자 일거리를 찾아 하나둘 인력사무소 앞에 모여듭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새벽같이 나왔지만 일자리를 따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장 걸로 새로운 사람들을 잘 안 받으려고 해요. 겨울이 되니까 끝나는 지점이잖아요. 중개 수수료를 빼면 건설 현장 일용직에게 떨어지는 일당은 12만 원 정도. 중소기계 설비업체에 일하던 조모 씨도 지난해 실업자 되기를 반복하다 인력시장을 찾았습니다. 올해하고 작년에 내가 보니까 그 수입만으로 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하는 거예요. 인력 모집이 마감되는 6시에 가까워질수록 초조함은 커갑니다. 오늘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일찍 와야 내일 나오는데 일 못 가는 날이 4일은 되지. 일용직 말고도 최근 인력시장에는 새로운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매일 60명가량이 찾는 이 인력사무소에는 본업을 제쳐두고 온 이들이 4-5명은 된다고 합니다. 관광버스 하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숙박업소 하시는 분들이 손님이 없어서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나오셔서. 새벽부터 펼쳐진 일자리 경쟁의 승패는 금세 갈렸습니다. 이곳 골목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은 이제 각자 일할 곳으로 떠났습니다. 일감을 구하지 못한 이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새학기를 준비하는 학생들로 북적였던 2월의 캠퍼스. 코로나19가 덮친 작년과 올해는 다릅니다. 신입생 설명회 등 행사를 안내하는 현수막 대신 출입을 막는 통제선만 남았습니다. 학생들끼리 미리 단톡방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OT라든지 MT도 같이 준비하고 했는데 지금 그런 건 없고 비대면으로라도 선배랑 이렇게 교류하게끔 학생이 이렇게 해주고. 연세대는 1학기 전체를, 중앙대는 학기 첫 8주를 비대면 강의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상 수업을 기대하던 학생들 중 일부는 휴학을 결정했습니다. 대학생 4명 중 1명이 그렇게 답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강의의 질적 하락과 취업난 속 진로 고민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비대면으로 결정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이제 휴학을 한다는 동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동영상은 올려주시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나 이제 필기가 안 보이는 경우도 덜어 있어가지고. 대학가 근처 원룸촌도 횡하기는 마찬가지. 2월까지 하면 아무리 못해도 가인이 될 거야. 방문자 비대면 하니까 안 오지. 대학가를 찾는 학생이 줄면서 원룸촌을 중심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고민하는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대학가에 침체된 분위기는 새학기 시작 후에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택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정용 액화석유가스, 일명 LPG가 폭발하는 사고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LPG 사고는 주로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택 밀집 지역 한가운데가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1일 오후 7시 15분쯤. 폭탄 터지는 대로 막 이랬어요. 집주인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가스레인지 불을 켜는 순간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저도 살면서 저 집은 도시 가서 저도 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래 사고 나고 보니까 그 주위 분들, 동네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됐다 하더라고요. 7명이 중경상을 입고 주택 5채가 파손된 사고는 옥상에 있는 LP 가스통에서 가스가 새다 가스레인지 불을 만나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튿날 경남 의령군의 한 단독주택에서도 유사한 LPG 폭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집 역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는 순간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겨울철에는 난방 수요가 많은 데다 환기도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폭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체 LPG 사고의 30% 정도는 겨울철에 집중됐습니다. 또 도시가스에 비해 LPG 사고 건수가 3배 이상 많았습니다. 가스레인지 콕이나 중간 밸브 이런 걸 잘 잠그고 가스 누출 인지가 조금이라도 되면 환기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가스안전공사 측은 겨울철 가스 사용이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지하철역 인근의 한 주택가입니다. 지난해부터 빌라 매매 문의가 늘더니 요즘은 매물을 구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계속되면서 대출 제한 등이 없는 주택가로 실수요자들이 꾸준히 몰린 데다 정부가 최근 역세권 고밀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투자 수요까지 겹친 탓입니다. 3월달에 이제 여기 공공개발 그거 지정이 되면 물건이 나오고 안 돼도 나오고 그때까지는 꽉 찌고 있죠. 뭐 15개 통째로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부터 꾸준히 오르기 시작한 빌라 가격은 지난달 상승률이 0.41%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2009년 10월 0.67%를 기록한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은 504만 4천 원. 제곱미터당 가격이 500만 원을 넘긴 건 역시 처음입니다. 수요가 많은 전용 59제곱미터의 경우 3억 원은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역세권 용적률을 대폭 강화하고 도심 정비 사업이라든가 공공개발 등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낡은 주거 지역의 빌라나 다세대 등에도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 집을 바라보고 헌 집을 노리는 투자 열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경남 거제시 동부면 노자산 골짜기. 일꾼들이 고로쇠 수액 채취 작업에 여념이 없습니다. 드릴로 구멍을 내고 호수를 나무에 꽂자 수액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옵니다. 남녘 끝자락에 자리 잡은 경남 거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고로쇠 수액 채취를 시작하는 곳입니다. 거제에서 생산되는 고로쇠 수액은 다른 지역 제품보다 미네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네랄 생성이 아주 잘 됩니다. 칼륨이라든지 칼슘, 또 망간 이런 이제 몸에 필요한 미량 원소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제에선 한 해 30여 가구가 20만 톤가량 고로쇠 수액을 생산합니다. 올해는 따뜻한 날이 많아 생산량이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극심한 온난화 때문에 잠깐 짧은 기간 채취가 되면서 올해도 역시 저번에 제가 한 50%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40%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구온난화로 고로쇠 수액 생산량이 줄고 종사자도 줄어드는 등 갈수록 분위기가 위축되자 버제시는 관련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하고 있어가지고 우리의 이모민한테 혜택 좀 갈 수 있도록. 날씨가 추울수록 더 많은 수액을 내는 고로쇠. 아쉬움을 뒤로한 채 수액 채취는 2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비타민과 칼슘 등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해 다양한 음식 재료로 활용되는 목이버섯입니다. 통상 건조품이 유통되는데 이 농장에서는 목이버섯을 활용해 뮤즐리와 피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버섯을 물에 불려 세척하고 절단해 건조한 뮤즐리는 우유나 요구르트 등에 섞어 먹으면 한 끼 식사로 그만입니다. 버섯만 판매할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되지는 않았었는데 가공 제품이 나오면서 함께 매출이 올라가는 게 있었고요. 특히 가공 제품 같은 경우는 매출이 20% 정도 오르면서 참외의 본고장, 성주 참외를 믹서기에 갈아 만든 참외 구움 과자입니다. 과자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바닐라나 레몬을 참외로 바꿔 참외의 맛과 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참외를 활용해 잼과 청도 생산합니다. 참외 구운 과자나 청이나 잼을 드셔보신 분들은 재구매율도 높고 또 맛도 좋다 하시고 해서 작년 대비 한 9% 정도가 매출이 저희는 올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농가들이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기술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 제품이 더 많이 생산, 판매될 수 있도록 가공에서부터 창업,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가공 제품이 농가 소득 증대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애니메이션으로 배우는 부모 교육 시간 아이 마음 헤아리기입니다. 유난히 거친 놀이를 좋아하는 아이 괜찮을까요? 거친 놀이를 좋아하는 우리 아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해법을 전해드립니다. 거친 신체 놀이를 즐기는 아이 위험해 보이는데 괜찮을까요? 모모야, 괜찮아? 봄이야, 주변을 잘 살피면서 놀아야지. 난 정글의 왕이야. 내가 높이 점프하는데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렇지. 그래, 왕 하는 건 좋은데 살살 좀 놀면 안 될까? 잘못하면 나고한테 먹힌단 말이야. 조심해! 난 정글의 왕 봄이. 아휴, 누굴 닮았는지 툭 하면 깨지고 다치고. 자, 오늘은 무슨 모험을 할까? 깨레레레. 야! 호야! 슈퍼 파워! 하하하하! 이건 뭐지? 한번 타볼까? 야! 조심해! 안 돼! 통아, 괜찮아? 봄이야, 아빠가 조심하라고. 봄아! 봄이야, 정글놀이가 아무리 신나도 다른 친구를 다치게 하면 안 돼. 갑자기 튀어나와서 못 봤어. 미끄러우면 거꾸로 타는 거 아니야. 그럼 악어가 무는데 어떡해. 자자, 봄이의 모험은 신날 것 같지만 아빠는 봄이가 상처 나는 게 싫어.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도 다쳐서 아플까봐 걱정돼. 그러니까 봄이가 조금 조심해주면 안 될까? 그럼 재미없는데.
그치만 정글의 왕은 다른 동물 친구들도 보호해줘야지. 저기 무무는 새끼 원숭이. 여기 통이는 아기 코끼리. 어때, 정글의 왕? 동물 친구들이 다치지 않게 모험할 수 있겠어? 응, 할 수 있어. 자, 그럼 정글 모험 출발! 출발! 아빠도 어서 일로 와. 그래. 유아기는 자신의 신체를 도전적으로 움직이며 놀이하는 것을 선호하고 또래와 어울려 상상 속의 놀이를 즐기는 시기입니다. 거친 놀이에서는 다소 과한 행동을 하여 때때로 위험해 보이기도 하지만 공격성의 표출은 아닙니다. 거친 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잘 살펴보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해 주세요. 이때 유아에게 위험을 알려주고 스스로 행동을 조절해 보도록 도와주세요. 아이가 보이는 위험한 행동과 유사한 동작을 할 수 있는 놀이를 찾아서 아이와 함께 해주세요. 뛰기나 던지기 등 실내에서는 위험해 보이는 동작이지만 이 동작을 활용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실외놀이가 많으므로 되도록 실외에서 놀이하는 경험을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0년 경력단절 여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경력단절 여성 수는 2016년 1920만 4천 명이었던 것이 2020년엔 1,500만 6천 명으로 역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기혼 여성 중 비취업 여성 비중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취업자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취업 여성 규모와 그 비중 모두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려금 월 30만 원 지급 등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 출산 초기 비용을 2022년부터 지원한다는 내용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2022년부터 임신을 하면 첫 만남 의료비 바우처를 현행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출산 시에는 첫 만남 축하 바우처란 명목으로 200만 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지원책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 육아포커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